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 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자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개혁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가 어제 사퇴한 데 이어서 오늘 오전 10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선 관리를 맡아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라는 민주당의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었죠. 헌정사의 전례가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쟁점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할까요? 일단 그 당시 상황별로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라는 취지의 주장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극단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사실 대한민국이 국민이나 국가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극단적인 이런 정치 분열, 갈등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본인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 특히나 그 방법상으로 그 틀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개헌 문제를 들고 나왔죠. 이 개헌이 되어야지만 극단적인 정쟁이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극단적인 정쟁이 없어져야지만 비합리적인 경제 정책들이 수립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판단을 한 것이라서 거기에 관련된 자세한 본인의 비전을 밝혔어요. 네. 국민께 드린 약속해가지고 3가지 약속을 내놨는데 거기에 보면 구체적인 안까지 나와 있죠. 예컨대 개헌은 어떻게 하느냐. 192석의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협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국 내각이라는 아이디어도 갖고 국민께 약속을 한 부분이 있고 해서 네. 상당히 좀 신선한 국민께 드린 약속을 통한 출마의 변이었다. 개인적으로 네. 평가합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요. 한덕수 전 총리와 중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앞서서 한 전 총리의 출마를 이런 내용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원래 그러던 친구가 아니거든요. 전혀 제가 아는 사람이 저렇게 그 윤석열 정부 가서 총리라더니 헷가닥 해버렸어요. 저는 공부 저 밑에서 하고 걔는 저 앞에서 잘하던 애인데 어떤 떠밀려 나오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 그림자가 저 윤석열의 그림자가 계속 보여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 지금 나온 두 후보보다도 저는 경쟁력이 더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뭘 이게 허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메시아가 오는 걸로. 메시아는 무슨 개뿔이 메시아예요. 자, 일단 대선 출마라는 게 뭐 주변에서 떠민다고 쉽게 결정할 일은 분명 아니겠죠. 30년 이상 경제 관료로 활동을 했고 행정에도 속칭 통이라고 할 정도로 잔뼈가 굵었습니다. 자, 하지만 일각에서는 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는 신인이나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하는데 현실의 정치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한덕수 전 총리 오늘 출마를 선언하면서 임기 단축 개헌으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3년 안에 개헌을 마치고 그리고 3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와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같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정치인들이 이런 말씀은 하셨지만 아무도 시행하신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권을 하면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3년 이상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한덕수 전 총리 개헌을 통해서 그러니까 3년짜리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아까 한덕수 총리가 그 오랜 친구의 얘기를 좀 들었으면 어떻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누구보다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의
들리니까요. 개헌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참 부끄러움을 모르고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헌 자체로만 놓고 보면 임기단축 개헌 논의는 여러 차례 있어 왔었으니까 주장할 수는 있지만 지금 조기 대선이 왜 치러지는 겁니까? 한덕수 이 후보가 어디서 갑자기 떨어진 분이 아닙니다. 이 윤석열 정권의 2인자로서 계속 총리를 했었고요. 윤석열 정부 실패에 책임이 있는 분이고요. 3년의 채 임기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조기 대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국가와 지금 국민의 대단히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인데요. 네. 개헌론만을 놓고 지금 대통령 임기를 단축한 게 그렇게 설득력 있게 들릴까요? 국민들은 오히려 안정적인 정권이 들어서서 이 혼란을 수습하고 이 경제를 안정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또 안보나 이런 불안한 요소들을 해소시켜주기를 원하지 네. 임기 짧은 대통령 그러니까 내가 잠깐 하고 나갈게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개헌의 의미를 부각시키다 보니까 국민의 불안감에 대한 공감을 전혀 이루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통상 해결이나 국민 통합 또 약자 동행 얘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한덕수 총리가 이 정권에서 살아왔던 해왔던과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을 주요 핵심 과제로 내놨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 극심한 정쟁과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치유될까? 오히려 그런 정치를 또 5년 동안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무력감이 사실은 다수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그럼 누가 변화의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느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비정치인 출신의 오랜 관료 출신의 한덕수 권한대행이 잠시 어떤 우리의 체제의 전환과 새로운 선진화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그런 완충지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갖고 있는 안정감과 오랜 경험과 관록이 지금의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일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지지율로 저는 입증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